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최근 트렌드의 셀러라는 게 있죠. 구매 대행, 해외 구매 대행, 사입 판매 이런 게 뭐냐면은 쿠팡이나 옥션이라든가 G마켓, CJ몰 이런 데 이제 많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셀러라고 그러죠. 그 셀러들의 행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최근 시대 변화에서 대세로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단어가 AI, 또 플랫폼 사업이다 해갖고 배민이니 카카오니 쿠팡이니 이런 거를 플랫폼 사업을 말하죠. 그리고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 저도 이제 유튜버에 해당이 되겠죠. 유튜버 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셀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에서 쿠팡이라든가 옥션이라든가 또는 CJ몰, 네이버, 또 G마켓, 굉장히 많은 몰이 있죠. 이 몰에 그 많은 물건들이 들어와 있고 또 그 물건을 사고자 하는 소비자가 들어와서 클릭을 해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거에서 쿠팡이나 옥션이나 이런 회사들은 이제 플랫폼 사업자고, 그냥 에어비앤비가 이제 집 한 채 없이 그러니까 숙소 사업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말을 하듯이 쿠팡에서 휘지않아 생산하지 않으면서 수천 개 아니면 몇만 개냐 상품의 종류 어마어마하겠죠. 그 제품들이 입점되어 있고 또 그 제품을 소비자가 보고 사는 거죠. 이와 같은 시대 변화에서 이제 부상하고 있는 직종이 셀러라는 직종입니다. 지금 그 트렌드에 맞게 이제 등장하는 직업이 하나둘이 아니고, 제가 행정사하고 관련되는 직종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도 소개를 할 예정인데, 최근에 제가 셀러와 관련해서 그걸 이제 관심을 가질래야 갖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좀 잘해볼까 하고 유튜브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알고리즘이 자꾸 저한테 블로그 마케팅도 알려주고 셀러도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셀러 교육을 제가 좀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셀러에 좀 관심을 가져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제가 관심을 가질 것은 이제 셀러로서 사업을 잘하는 거, 물건을 받아다 팔고, 이거보다는 그 셀러의 애완, 고민, 해법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행정사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대한민국에 활동하는 셀러는 어느 정도가 될까 라고 확인을 해봤더니, 국세청 2023년 말 통계, 국세청 통계 54만 명이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100만 명이 훌쩍 넘었을 것 같아요.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2023년 6월 기준 57만이니까 예측컨대 2024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110만, 120만 명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걸 이제 추정할 수가 있고요. 아마존에서 활동하는 전 세계 셀러는 240만 명에 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셀러로서 한 달에 1,000을 벌었다, 한 달에 억을 벌었다, 이런 식의 이제 본인의 성공담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제 많은 후배 셀러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도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제 셀러로서 판매 방식은 해외 및 국내 구매 대행이 있고, 제작 판매가 있고, 사입 판매가 있고, 위탁 판매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셀러들이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을 할 경우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대형 채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중소 다채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물건만 파는 전문 채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의 집이다 그러면 인테리어 제품만 파는 전문 채널이었지만, 점점 대부분은 여러 가지 다품종을 다루는 채널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큰 구분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런 다채널에
100만, 120만 정도가 되는 셀러들이 지금 여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막 들어가서 뭐 몇만 원, 몇십만 원을 버는 셀러도 있겠지만 한 달에 몇 억을 버는 셀러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규모가 커지다 보면 봉착하는 문제가 하나둘 이제 등장을 하겠죠.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플랫폼과의 갈등의 문제라든가, 또는 소비자의 고발 문제, 또 통관 문제, 관세 문제, 지식재산권의 문제, 저작권 문제, 뭐 품질 인증에 대한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소비자 문제는 갈등이니까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게 많은데, 이제 행정사가 가장 많이 그 연관성이 있는 거는 인증에 대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증은 저가 이미 체감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제 그 셀러로서 대량 물품 넘사벽으로서 진입장벽이 높아서 쉽게 도전자가 많지 않은 상품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인증 상품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식약청에서 인증을 한다든가 KC 인증을 한다든가, 이런 제품들을 할 때 이제 행정사를 찾아서 식약청 인증 제품과 KC 인증 제품을 인증을 받아서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죠. 근데 이제 KC 인증의 사례를 보면은 굉장히 셀러분들께서 KC 인증을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하고 이제 굉장히 대량을 해서 굉장히 매출 규모가 커진 상태인데, 뒤늦게 KC 인증을 받지 않은 걸로 제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난감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셀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거는, 수출하는 곳이라든가 그 셀러로서 활동하는 다른 분들의 얘기를 통해서 14세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KC 인증을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식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KC 인증을 안 받은 상태에서 매출 규모가 굉장히 커지면 부담이 아주 커진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행정사가 다룰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반면에 이제 통관이나 관세는 관세사님이 다루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플랫폼 관련 문제점은 지금 사실 배민이라든가 카카오 택시라든가 이런 데에서 플랫폼 회사 본사에 대한 불만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플랫폼 사업자만 배부르게 하고 자신들은 굉장히 노력을 하는 데 대비해서 매출 규모 대비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는 요인이 플랫폼 때문이다라는 이제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그 쿠팡이나 옥션이라든가 네이버 이런 플랫폼 사업에서도 그와 같은 주장이 나오는 날이 머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셀러들 사이에는 이런 대형 플랫폼에서 입점을 해서 장사를 하는 것은 정말 그 대형 플랫폼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매출에 대비해서 수익률도 낮고, 이런 식의 불만의 소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랫폼 사업에 대한 불만이 앞으로 과연 어떻게 그 셀러들 사이에 수집이 돼서 주장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단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등등 이제 100만이 넘어가고 있는 셀러들 사이가 안고 있는 문제점, 법률적인 문제, 플랫폼의 문제, 또 소비자 관련 문제, 통관 관세 문제, 지식재산권 문제, 저작권 침해 문제, 품질 인증, 또 소비자 불만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봉착함에 있어서 셀러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이렇게 행정 최고 전문가들이 행정사로서 여러분들의 든든한 그 지원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셀러들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행정사로서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이 있는가를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